일단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일단 아직은 파일럿이기도 하고 오프닝을 할 생각이 없어. 그거 같다. 블로그 우리 그 했던 거 그때 했던 거그 느낌이 같다. 그치? 연말에 했던 거. 그런 느낌으로 와 생각하면 재밌었는데 그때. 맞아. 그럼 연말에 오고 여기 두 번째 온 건가? 응? 연말에 오고 여기 6개월 만에 온 건가? 그치. 그렇지.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 가장 오래된 기억 가장 오래된 기억?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니. 음. 맛있어? 버터가 실하네. 꼭 가장 아니어도 약간 어렸을 때 당장 생각나는 것부터. 너 있어? 나는 몇 가지 있는데 응. 되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유치원을 좀 일찍 갔거든? 응. 형이 유치원 다니는데 형이랑 연년생인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보내달라고 해서 유치원을 일찍 갔는데 4살짜리 애기가 있었어. 4살짜리 아무튼 완전 누워있는 애기 있잖아. 걷지도 못하는 애기가 있어.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기가 있었는데 걔를 보면서 내가 너무 귀엽다, 꼬집고 싶다,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닐까? 진짜로. 너가 귀여움을 알아? 이상한데. 진짜로. 너가 애기에 대한 그 감정을 알아?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꼬집고 싶다. 그 감정이 기억나. 얘를 그- 꼬집어 보고 싶다. 순수했던 너의 감정. 근데 순수 악 아니냐? 꼬집으면 왜 꼬집고 싶어? 왜 원래 귀여운 애기들 보면 말아라라 근데 해가지고 이게 쓰다듬고 싶어 왜 꼬집? 괴롭히고 싶잖아. 괴롭히고. 근데 이 새끼 아까 영어 보는데 자꾸 나 꼬집더라. 울려보고 싶다. 귀여웠어. 아까 영어 보는데 자꾸 꼬집어. 야 좀 그렇다. 그건 약간 아니 인간 듣고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다. 그건 해명하자면 귀여워서 꼬집은 게 아니라 멋있는 영화를 보고 있구나. 영어도 꼬집으면 안 돼. 내가 표현할 수 없잖아. 내가. 영화관 조용하니까. 무슨 영화 봤는데 니네? 스파이더맨. 잠깐만. 그 감정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옆에 있는 애를 꼬집은 거지. 그게 내 오래된 기억. 너는? 나 그거 있다. 나는 차를 좋아하잖아. 이제 엄마 아빠랑 맨날 차를 타고 다녔어. 근데 그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였나? 내가 너희들 갔다 오는데 여기 페이스 페인팅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차 타면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자잖아. 그래서 뒷자리에서 자고 대충 깼는데 그 우리 차 뒷자리에 내 페이스 페인팅 이렇게 묻은 거야.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괜히 혼날까봐 막 지우려고 그랬어. 안 지워지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었다? 근데 그게 우리 집 첫 차였어. 완전 첫 차는 아니고 새로 구입한 첫 차, 중고차 아니고. 그게 완전 내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차를 어느 순간 아빠가 팔고 온 거야, 중고차로. 그 몇 년 있다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때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그 차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차를 팔아버린 거야. 나는 그 차랑 뭔가 되게 친하고 친밀감이 있었고 뭔가 그 차를 간다 그러면 뭔가 인사해주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빠가 그 차를 팔아버린 거야. 어렸을 때부터 차랑 인연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슬펐어 그때 어렸을 때. 아니 근데 아직도 그 차 그 번호가 기억이 나. 몇 번인데? 1035192거든. 차 번호가 그건데 저 지나가다가 차 번호 그거 있으면 되게 반가워. 근데 진짜 이겼는데 차 번호가 아직 기억난다고? 응. 근데 주 비밀 그 네 자리 비밀번호 중에 하나야 192. 내가 많이 쓰는 비밀번호. 그만큼 그때 그래서 그걸 비밀번호로 쓴다고? 응. 이제 은행 다 털렸다. 나 지금 이거 아니 나 너네 차 번호 많이 안 써? 차 번호를 어떻게 써? 차가 없는데. 4번은 나도 써본 적 없다. 나 이거 핸드폰도 우리 집 차 번호거든. 나는 내 친구 생일. 나 친구들은 좋다. 친구 생일은 걸릴 일이 없긴 해. 내 생일이면 걸리니까. 나는 이거 말해봐. 난 핸드폰 산 날짜. 날짜? 그 폰을 산 날짜. 얘기해도 아는 사람이 없겠는데? 그치. 본인도 까먹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치니까 알지. 야, 컨디션 약간 안 좋으면 까먹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산 날짜에 비밀번호 설정하잖아. 그래서 그때 그냥 오늘 날짜로 하자. 한 개 습관이 돼서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이거 좋다. 차 번호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돌려막기 하지 뭐. 그러니까 파고들면은 근데 이것도 뭐 파고들면은 내가 뭐 그날 인스타를 올리거나 이랬으면 핸드폰 샀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누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네가 아니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렇군. 건예진은? 나는 하정민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되게 당혹스러웠던 기억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친척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친척 언니가 종이를 작게 접어서 그걸 쌓아서 만든 공예 작품이 있는 거야. 종이를? 종이를 진짜 작게 이렇게 약간 세모나게 접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무슨 큰 공예 작품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학이 됐나 아무튼 뭐가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거를 언니가 만지지 말라고 하고 그 방을 나갔었나? 근데 내가 원래 진짜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만지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만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너뜨린 거지. 이거 그 명절 때마다 올라오는 그 썰들 있잖아. 사촌 동생. 사촌동생 썰 레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사촌동 조카가 와서 다 부셔뜨린 그 썰 그걸 버금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서 그 방에서 내가 진짜 비지땀을 흘리면서 쌓고 또 쌓고 근데 또 무너지고 쌓고 또 쌓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야. 그 당혹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기억. 근데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일화기도. 근데 결국에는 그 언니가 들어와서 그 발견하고 내 몰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야. 이렇게까지 애가 걱정을 화가 나는데 애가 너무 초조하고 몰골이 땀 흘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용서해 몇 살 차이 나지? 사촌 언니랑 한 10살 차이 날 거야. 아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화를 내는 내가 사람도 있겠지. 난 집에 레고가 많잖아. 난 그 썰을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해. 그 레고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 그치 비싸지. 특히 그 정도의 규모의 레고는 한 2~30만 원 거뜬히 넘어가. 그리고 그거 만들려면 일주일은 잡아야 돼. 그만큼 만들었는데 그걸 갑자기 조카가 와서 부셨다? 그래서 너 지금 사촌 언니 편 드는 거야? 너 지금 날 용서한 사촌 언니도 날 용서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를 20년 내 말이- 뒤까지 20년 뒤도 아니야. 사촌 언니가 24년 뒤에 나를 종이가 아니고 레고였으면 화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종이였으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다. 아, 그래도 뭐 그거 뭐 학교에 내거나 그런 거였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완성해서 전시해놨던 그런 작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확실히 그 감정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맞아.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그 아빠가 차를 팔아버렸다는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고 너는 상실감이지. 그 초조함 그리고 얘는 그 진짜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그 감정. 그랬네. 오래된 기억은 감정으로 남는 것 같아. 뭔가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그 이후에 또 있었나? 난 또 있어. 또 유치원에서. 그쵸, 어떤 또 유치원? 누굴 꼬집어버리고 싶었어? 어. 어디서? 쏘았어요. 근데 그게 근데 저 습관이 아직도 나만 날 꼬집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게 약간 내가 기억하는 이성적인 순간이야. 처음. 어? 근데 물론 2차 성징 훨씬 이전이니까 완전 유치원 때니까 그 이성이 그 이성. 난 이성과 감성할 때 그 이성인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주황반이었나 그랬거든. 근데 그 주황반이 되게 독특하게 그 유치원 건물 안에서도 약간 그 호빗 마을의 호빗 방 같이 약간 이렇게 문도 동그랗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아늑한 이런 공간이 있었어. 주황반이 피 작은 애들은 뭐 넓은데 아늑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호빗이 키 작은 애들 난쟁이 중에서도 유난히 작은 거. 난쟁이 좀 이거 아니 근데 주황반이 좀 어린 반이긴 했어. 그 중에. 근데 그 반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여자애가 봤는데 얘가 약간 귀엽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꼬집고 싶다. 너 괜찮을까 이거? 나 약간 이상한 거. 너 이거 보통 자기가 괜찮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고 싶고 꼭 귀여우면은 좀 이렇게 건들지 않고 싶어하는 그 뭐라고 해야 나 약간 괴롭히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 이미지가 괜찮을까? 아니 내가 근데 막 꼬집거나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쟤 습관적으로 나 맨날 이렇게 때리잖아. 맞아 툭툭 치지. 꼬집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하정민한테 유난히 그래. 저게 무의식적으로 그때 남아서 지금 나한테 하는 것 같아. 하정민한테 유난히 그래. 문제가 많아서. 좀 그렇다. 결국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은 누군가가 귀여워서 뭔가 꼬집고 싶다는 그 강렬한 기억이. 완전 어렸을 때 기억은 근데 이걸 왜 물어본 거야? 그냥 성격을 아니 애기 때부터. 약간 이걸로 성격을 파악하면 넌 지금 큰일 났어. 아니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하니까. 맞아. 그럼 나는 유난히 소심쟁이였던 아이야. 너가? 응.
소심쟁이라고? 응. 나 되게 심약하고 소심해 사실. 아 그래? 자 그럼 이쯤에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소개까지 해야 돼? 이거 인트로야? 그렇지. 안녕하세요. 그냥 원하는 만큼만 소개를 해도 돼. 한송민이에요. 이름까지가 너가 원하는 만큼이야? 응? 이름까지가 너가 원하는 만큼이야? 그냥 그 예전 영상 올려보시면 거기에 몇 번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예진 자기소개. 저는 권예진이고 혜준이와 21살에 만난 친구입니다. 우리 다 21살에 만났지. 너 점점 컨디션이 올라간다. 나 지금 올리고 있어. 이거 먹어서 그런 거야. 너 나를 야 지금 우동으로 지금 컨디션 올려 찍고 있는데 카야 토스 때문에 컨디션 올라갔다. 두 분은 제 영상에 항상 흔쾌히 출연해 주시고 이번에도 팟캐스트를 해보겠다는 저의 도전에 너무나 흔쾌히 응해 주셔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 서로의 다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 몇 년이야 그러면? 21살 때 아니, 만나서 이거 나오게 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제 블로그에다 내가 글을 올렸는데 내가 그때 올린 글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운을 싫어해. 그래서 나는 뭔가 억가당했다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내가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 그때 댓글로 얘가 자기는 아니 운 같은 게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어. 맞지? 응. 근데 그 날이었나? 그 다음날에 너가 그 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는데 나도 그때 얘를 오래 봤지만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그치. 주제를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맞아. 그 찰나에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똑같이 맞아. 동시에. 동시에 거의 동시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해보자. 다른가?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도 좀 느끼고 있었지. 얘기한다 그러면 맨날 싸우니까. 오늘 맨날 싸우진 않았어. 그렇게 맨날 싸우진 않았어. 너네 둘은 싸우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자주 싸웠지만 우리가 자주 싸우진 않았어. 그치. 아무튼 권예진은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의 다름,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에 맞아.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서로의 성격에 관해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너가? 나? 응.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괜찮겠어? 괜찮겠어? 나는 괜찮지 않아 사람이? 아, 그치. 어떤 면에서 특히? 뭐 성격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응. 모난 데가 없다. 근데 음. 모난 데가 없고 딱히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특출나지 않은 것이 나의 장점이면서 야. 단점이란 생각을 이번에 네가 막 인생을 돌아보라고 해서 느꼈어. 튀어나온 곳 없이 음. 둥글둥글하다. 음. 하중민. 성격적인 측면은 너가 둥글둥글하다고?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싸움 걸지 말고 일단 자기 얘기부터 합시다. 내 성격?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다는 생각을 요즘들은 많이 해. 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건지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는 어떤 조금 긍정적인 사람의 상이 있는데 그 모습에는 내가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부정적이라는 거야, 너가? 근데 나는 이게 항상 신기해. 어떻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는 있어. 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다만 우선순위가 좀 다른 거지.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너는 이제 조금 더 너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거고 뭐가 앞에 오냐의 차이인 거지. 아무튼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 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나만 이상해지는데? 나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다는 게 이상해 고치고 싶다 이게 아니야.
그냥 좀 난 비범하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다르다. 달라. 약간 일반적인 걸 대보면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일반이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릴 수 있겠지만 그거랑 좀 거리가 있더라고 항상. 뭔가 어긋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 아, 나 좀 이상하구나. 맞아. 넌 좀 이상해. 그래서 약간 많이 부딪히나 봐 나랑. 나는 내가 되게 보편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너는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착각이야 둘 다? 둘 다 어느 정도는 착각이지 않을까? 그치.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맞아. 그러면은 내가 착한 편이야 나쁜 편이야? 스스로 봤을 때. 착하지. 너? 응. 너 착해. 응, 맞아. 나 착해. 그러니까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말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착하잖아. 그 대외적으로 착한 건 아니까. 반박하는데? 뭔가 우리한테 착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듣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왜냐면 나만 아는 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도합해봤을 때 나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 같거든 내가. 근데 다만 이제 그 중에 이제 필터링을 해서 행동할 뿐인 거지. 말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맞아 나도 있을 것 같아. 난 진짜 가끔 보면은 난 착하게 생각해. 아 그것까지 해서? 응. 있네 여기. 어? 난 착해. 내가 방금 있을 것 같아. 범죄 일단은 없었어. 아 근데 내 범죄는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래? 좀 착하게 할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드러내지 않는 나의 어떤 내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나는 그렇게 착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단체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것 중에 착하냐 나쁘냐 이건 아니었고 질문이 게으른 사람이냐 아니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 1부터 10점까지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보래. 나 5점이라 그랬거든. 5점도 약간 후하게 준 것 같았어. 왜냐면은 내가 게으른 부분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그걸 면접이라고 막 옆에 그 동시 면접이었는데 종호랑 같이 봤나 그랬거든. 아,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기억이 틀릴 수도 우리 있어. 대체 무슨 봉사를 하러 갔어?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종호야 보고 있으면은 해명하러 나와. 근데 아무튼 내 옆에서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다 8, 9점, 뭐 10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부지런하다고 890? 종호가 10점이라 그랬어? 아 종호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까진 기억이 안 나.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웃겨?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단편적인 기억이 조합돼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내가 난 당연히 저는 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면접을 보고 있던 다 그때 학생이었지. 면접을 보던 학생들이 놀라는 거야 약간. 왜냐면 그런 대답을 원해서 한 질문이 아닐 거니까 약간 나의 성실을 한번 어필해봐라 약간 이런 그런 질문이잖아. 질문이었구나. 얼마나 성실한지 어필해봐라 약간 이런 질문이었는데 내가 5점인 것 같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지만 책임감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뭔가 단체 생활을 하거나 할 때 뭔가 폐를 최대한 안 끼치려고 한다 그래도 노력을 한다. 근데 그게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좀 납득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면접 후일담을 들었을 때 이제 들어가서는 걔네랑 이제 다 친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5점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 약간 그런 맥락인 거지. 나의 착함도 내가 후하게 평가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왜냐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거를 물론 나쁜 생각만 하진 않지만 꺼내놓지 않는 나쁜 생각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착한 생각만 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 그래서 물어봤어. 왜 얘기하다 보면 막 나의 열등감이나 아니면 좀 삐뚤어진 생각이나 이런 걸 말할 가치도 없이 말이 안 통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 아 맞아. 맞아. 그럴 때 나는 느껴. 내가 그런 사람을 그 봉사 동아리에서 좀 만났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잘 못 놀아. 난 어느 정도 좀 꺼인 사람들이랑 잘 놀아. 하종민은 이 얘기를 다 하고 들은 다음에도 너가 착하다고 생각해? 응. 내가 말했잖아 이게 나에 대한 프렌즈가 있는 근데 거야. 나 너랑 말 되게 잘 통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꼬였다라는 말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꼬인 건 진짜 말 그대로 베베 꼬이는 거잖아.
난 너가 그렇게 꼬였다라고 생각은 안 해. 위로하지 마. 아니 진짜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싸우기 위해서 너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꼬인 거고. 너가 싸우기 위해서 막 너와 입장이 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만약 그랬으면 너랑 안 놀았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 이상한 거는 뭐 하루 이틀 보냐. 그러면은 약간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나 서로를 보고 아 이건 진짜 나랑 다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 포인트가 있다면 난 무슨 얘기 할 거 같지 알지 않아? 너. 모르겠는데. 이걸 모른다고? 난 너무 또렷하게 명백하게 기억이다. 뭐? 그 2000 때는 바야흐로 2017년 방송제가 끝나고 아 그거? 뭔데? 저 중도 유학한 거. 난 그게 내 임팩트가 너무 셌어. 아 저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막 시야를 넓게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때 딱 임팩트 있게 느꼈어. 아 저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뭔가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랑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다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대 뒤풀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2, 3, 4차 가고 쟤랑 나랑 다음날 과제가 있었어. 그래서 방송국으로 올라왔지. 그래서 쟤는 그 LP판 쫙 있는 그 음악 감상실. 그리고 나는 영상 스튜디오 거기서 각자 과제를 했지. 그때가 한 3시야 3시쯤에 올라와서부터 과제를 했으니까 근데 한 5시쯤에 이제 애들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얘기하다가 야 홍해 좀 자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 했나 보지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때 밤 꼴딱 새고 우리가 그때 아침 모니터라는 걸 하잖아. 아침 모니터를 하고 방송국에 와서 해장을 하면서 이제 아침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음악 감상실 안에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야 지금 중도 유학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잠이 덜 깨는 건가 싶어서 갑자기 너무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5월이니까 방송제가 5월에 보통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야. 그리고 나 중도 휴학하러 간다 그러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즉시 중도 휴학 그걸 내고 다시 와서 가방을 챙기고 집에 갔어 제가. 그게 내가 아침을 먹는 그 순간 다 일어난 일이야. 기껏해야 10분 20분 사이에 나는 그런 결정을 되게 쉽사리 하지 못하거든. 왜냐면 특히 한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맞아. 5월이니까 완전 학기 중후반에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중도 유학하겠다라는 저 다부진 표정, 그 표정을 내가 잊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 그때 내가 느꼈어. 왜 이렇게 하지? 쟤는 다른 애구나. 쟤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온 세상에서 살던 애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살던 애구나. 사실 그 전에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얘가 재수하기 전에 이과였다가 재수하면서 문과로 옮긴 걸로 알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 봤을 때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싶었는데 그때 딱 느꼈지. 아 얘는 이상하다. 내 기준에서 이상하다. 근데 그때 중도 유학을 왜 갑자기 한 거야?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는 그때는 진짜 심했던 게 내 기준치를 못하면은 내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대학에 와서 처음 와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지. 2학년 때였으니까. 맞아.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약간 심각했던 게 과제를 해놓고 다 해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안 내. 미친 짓이지. 그 정도였다고? 어. 그때 과제는 다 한 상태였어 그러면?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몸이 피곤하고 과제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아 이럴 거면 내가 학기를 마무리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그 수능을 경제를 봤거든. 그래서 그 매몰 비용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어. 약간 그걸로 합리화를 한 거지 말하자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매몰 비용을 진짜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매몰 비용을 합리화로 쓴 거지. 그냥 휴학해버리자. 해서 좋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중도 휴학 되나요? 네 됩니다. 지금 휴학하면 중도 휴학하면 등록금 얼마 나와요? 근데 낸 돈의 50%를 준대. 오케이 휴학 신청하고 집으로 갔지. 미쳤다. 근데 그때는 그치 지금보다 약간 더 막무가내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저게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후에 하는 얘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원래 저런 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충격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후에
뭐 유튜브를 뭐 하게 됐다, 뭐 뭔가 새로운 걸 한다, 다 그냥 홍해준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자석이 넘어가시더라고. 그 다시 안 물어보게 돼. 만약 너가 그런다 했으면 왜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볼 텐데 얘가 한다 그러면 그냥 냅둬. 아 그렇구나. 또 뭐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 그게 내가 홍해준에게 느낀 진짜 다르다고 느낀 부분이었어. 나는 뭐 홍기준 성격 이상 좀 특이한 거야. 익히 친해지면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편이야. 너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그 이상 좀 특이하다 알고 있었고 그 특이한 걸로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치. 좀 그래도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도 알면서도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면 이해를 또 잘 못하는 거야. 심정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벼운 것만 얘기를 하면 같이 수업을 듣는데 이거 내 흑역사.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내 흑역사 같이 수업을 그거야? 들으면은 나는 보통 막 어제 뭐 했어? 막 끝나고 뭐 쌀국수 먹으러 갈래? 막 이런 대화를 보통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랑 나누잖아. 근데 얘는 왔어. 수업을 들어. 가. 이러고 가. 첫인사 끝인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며칠 지속되니까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내려가고 이러는 일이 있었고 항상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중독이지, 들으면서 내가. 아 되게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누구랑 바쁘게 연락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도 보고 있지. 수업이 끝나고 얘가 계단을 앞서서 내려가는데 쇼핑하고 있는 거야. 인터넷 쇼핑.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너 그동안 쇼핑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 야 그때는 너 혹시 사회성에 문제 있었어? 그때는 그게 왜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함을 못 느낀 거지 내가. 그냥 와서 스몰 토크 없이 그냥 수업 듣고 가는 게 나한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였지. 그러니까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어. 내가 막 의도를 가지고 아 쟤랑 말 섞기 싫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걸 이상하다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였어. 그게 때문에 얘가 킹받아잖아. 그치.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가 내가 약간 대학교에 와서 그 10대 때는 그냥 겉핥기로 뭔가 이벤트성으로 겪어오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빠바바박 약간 그때가 언제였어? 무슨 수업 들을 때야? 전공이지. 그러니까 17년도.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더 심했던 것 같아. 약간 무심함이. 화내지 마. 응. 나 지난 일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랑 그래서 나 그때 대판 싸우고도 방금 얘기한 건 마이너하지만 완전 대판 크게 싸우고 나는 그냥 얘는 이제 권예진은 나를 손절을 했는데 진짜 안 놀아. 연락 안 하고 그리고 그러고 한 몇 달 지났을 거야. 그러고 딸도 아니야. 야 1년 넘게 지났어. 그래? 그 정도였어? 그러고 하중민이랑 드라이브 가서 카페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예진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권예진 뭐하냐? 야, 전화 하나 해보자. 나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아예 없었어. 난 실제로도 손절을 해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 손절을 해본 경험 있니 너는? 나 많아. 그래?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니 내가 한 적은 별로 없어. 아 당했어? 너 유일해. 야 영광이다 야. 내가 약간 결은 비슷하거든? 그때랑? 근데 확실히 어린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 그때 너를 대하는 나를 생각하면은 좀 어린 부분이 많다. 이제 와서 반성을 한다고? 반성한 지는 좀 됐지. 난 사실 아직도 왜 썼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너네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 내 기준으로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누구 편이었는데? 그 누가 이해가 더 안 됐어? 누가 이해가 안 됐어? 말해봐. 내가 이해시켜 줄란게. 아니야. 여기서 고백해봐. 말해봐. 아니야. 이거 말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거였어. 그 해화시장에서 너네 둘 옆에서 뒤지게 싸우고 있고 난 옆에서 혼자 소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취해서 집 갔잖아. 네가 그때 진로를 마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근데 그때 너네 그렇게 싸운 건지도 몰랐어 사실은. 아무튼 근데 나 종민이랑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도 뭔데? 종민이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민이는 반성형 인간이잖아. 기준이 높은? 근데 난 낙관형 어. 인간. 그리고 나에 대한 기준이 되게 낮고 항상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종민이가 블로그에 약간 반성적인 글을 쓰거나 평소에 생각을 얘기할 때 내가 보기에 종민이는 인격적으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완성형인 사람 중 한 명인데도 그치. 계속 반성한다는 게 항상 놀랍고 새로워. 맞아. 나도 약간 나 최근에 누구 만났을 때였지? 혜민이 만났을 때 혜민이랑 요새 튀고 하니까 동기들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중민 얘기가 나왔어. 하중민 요새 뭐 하냐고. 그래서 하중민 요새 취준한다.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혜민이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고용하는 입장이었으면 하중민 같은 사람 무조건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혜민이한테. 그러니까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맞아. 빨리 이걸로 홍보해. 누구한테? 그 사람이? 재계의 뭐 인사들에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떨어뜨린 회사가 요즘 안 좋다. 요즘 안 좋다는 힐링, 기사 보는 힐링이야? 게 낙이야. 나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되지. 근데 모르겠어. 그 방송국을 같이 겪어서 그런 것도 크겠지만 근데 요즘 내 고민이 저런 게 면접장에서 어쨌든 나의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근데 그게 어필이 잘 안 되나 봐. 약간 잘 안 드러나는 점이긴 해. 내가 맞아. 아는 거는 그 면접을 통해서 드러내기 힘든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전환형 인턴이 되면 좋겠다고 맨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은 나랑 같이 해본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하고 잘할 거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점 때문에 그들한테 어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면 되니까. 아니 애초에 문이 너무 좁아. 그것도 그렇고 근데 봐봐, 이렇게 내가 이런 게 꼬인 거야 예진아. 문이 너무 좁다 분명 위로하는 거지. 그럼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 문이 좁지만 문은 열려 있어. 들어가는 애들 무조건 있어. 근데 나는 그 한두 명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야. 나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게 꼬인 거야. 뭐가 꼬인 거야?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근데 그거는 상대방은 나를 위로하겠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거잖아. 아니 의도야 어찌됐든 내가 듣기 싫은 거. 나는 힘내라는 말도 듣기 싫었어. 네가 뭔데 내가 힘들다고 단정하고 힘내. 그거 그래서 연예인들 가끔 논란되잖아. 힘내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영장 냈다가 나는 사람이 많아. 다행이다. 그래서 막 팬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가끔 논란된 연예인들. 아니 난 힘든 사람이 되게 싫다고. 나 안 힘들다고. 그러니까 왜 내 똑같이 상황을 이렇게. 상황만 보고서 힘들 거라고 그 단정하냐고. 연예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네 인생이나 살아가서. 열내지 말고. 근데 낙천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응. 나도 진짜 약간 낙관의 끝판왕이거든. 내가 스트레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다 잘 될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약간 나태함으로 이어지기 되게 쉬운 부분인 거지. 맞아. 되게 천하태평해. 맞아. 근데 이거를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뭔데? 이거를 내가 다시 내가 진짜 낙관적인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기생충에서 마지막 막 결말에 대한 그 뭐 하는 거야? 기생충 OST 불러. 아 그래. 기생충 OST? 너 혹시 기생충 안 봤어? 기생충 결말에 대한 쇼츠가 떴나? 그걸 보고 막 그 기우가 마지막에 아빠한테 편지를 쓰잖아. 아버지. 내가 이 집을 사겠다. 그럼 계단만 올라오시면 된다. 갑자기 생각나. 그런 편지를 막 쓰는데 그게 막 아버지한테 전해줄 수도 없는 편지잖아 그냥. 그러면서 끝나잖아.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열린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봐봐. 그러고 내가 그 댓글을 들어가 봤어 쇼츠에. 근데 이게 계단이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 근데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게 결국 약간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주제고
계단을 올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안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 문장이다. 약간 이런 해석이 댓글에 달려 있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기생충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저 방법이 있구나. 그때까지 난 오히려 근데 집 살려면 그래도 좀 걸릴 텐데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봉준호가 울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봉준호가 의도한 정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도 내가 스스로 약간 충격을 먹어서 내가 이거를 영화를 잘못 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영화 해석을 못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맥락을 못 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 결론이 나는 약간 진짜 약간 이상할 정도로 남성적인 면이 있다 라는 걸 최근에 한 번 더 깨달았어.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너네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났어. 타이어가 막 펑크가 나서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나도 내가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나는 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적절하게 운전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나를 상상을 해. 다 해결은 됐어? 어? 다 해결됐어? 아니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게 약간 그 이유를 상상을 한다고? 항상 그냥 어떤 의식의 흐름 없이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거야. 나 진짜. 명령형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나 비슷해. 내가 약간 그 듣기 싫은 수업들 있잖아. 초중고 다니면서 그거를 듣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쉬는 시간에 나를 생각했어. 약간 그런 맥락인 거 아니야? 맞아. 이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지. 나는 면접 보러 갈 때 이거 다 끝나고 화장 다 지우고 이거 싹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상상했어. 그거야. 맞아. 약간 쉬는 시간은 진짜 약간 숏텀이고 롱텀으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 후진해서 너무 피곤해.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술 먹고 숙취가 너무 심해. 그러면은 그거 다 끝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보충한다. 를 생각하면서 이건 근데 약간 모두가 수능적이다. 근데 이거는 이 말은 즉슨 후진이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런 건 아니고 피곤하니까. 면접에 비견하는 피곤하니까. 끔찍한 시간. 피곤하니까. 근데 나 딱 그 면접 얘기하니까 딱 그거야. 내가 저번 주 화요일까지 면접이 있었고 저번 주 일요일 날 인적성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면접이 끝나고 원래 영화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영화가 총 4편 있었거든. 근데 화요일 날 원래 계획은 화요일 날 면접이 끝나자마자 영화 4편을 몰아보는 거였는데 일요일 날 인적성 일정이 생기니까 내가 영화를 못 보잖아. 그래서 일요일 이후에 내가 영화 보는 상상을 계속했어. 다 끝나고 나서 영화 본 상상을.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이 이렇게 영화 4편을 몰아보는 거지. 참 좋아하는 게 있으니 좋다. 맞아. 취미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줄 만한. 너는 있어? 나는 산책? 진짜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면 걸으면서 좀 정리를 하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 좋은 취미가 있어야 돼. 너가 취미가 없어서 막 고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한동안 난 취미가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요새는 좀 생각이 바뀌는 게 나는 막 시기마다 몰두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 그때 나의 관심사가 취미니까 그치. 그게 내 취미다. 그치. 그럼 요즘은 방꾸미기? 방구. 뭐 한때는 운전에 진짜 몰두해서 그치. 취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짜 매주 운전 연수 나가고 이랬던 시기. 근데 오히려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니야? 딱 하나만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맞아. 근데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확실한 거 하나가 있으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너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없어? 나도 한번 생각해보자. 나랑 다르다 생각했던 적 없어? 많지. 근데 그게 막 내가 홍혜준한테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난 차이까지 느껴본 적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느껴졌다면 너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냥 그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막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 그치. 애초에 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친구의 비범함 때문이지 않을까? 네. 진짜 놀랄 만큼 다르니까. 맞지? 저 정도면 차별화된 전략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 영상에서는 너의 이런 특이한 성격이 잘 안 들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편집 검열할 테니까. 검열하는 거야? 아무리 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잖아. 얘가 평소부터 막 우리는 얘 일상을 보고 나서
얘가 다른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확실히 비범하고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제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얘 그 유튜브 하는 홍해준만 보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 막 관찰형도 나가고 그랬잖아. 그치. 거기서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나는 아쉬웠어? 이게 다 드러난다면 약간 요새 김래호 아나운서나 기안84처럼 기안 84 정도는 아니야. 뭐 어떠한 이미지를 네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쉽다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지. 독보적이야. 김대호 그 사람은 신기하더라. 그 정도인가? 김대호가 누구야? 김대호 아나운서 몰라? 몰라. 요즘 핫해. 그래? 그 어디 MBC 나오는 그 예전에 장성규가 유명해진 MBC 그 아나운서 프로그램 알아? 아나운서 뽑는 프로그램? 알아. 거기에 우승자. 그게 우승자가 김대호 아나운서야? 근데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요새 확 떴는데 되게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 그러니까 아나운서라고 하면 되게 반듯하고 그치. 남부럽지 않게 되게 좋은 거, 좋은 FM 에서. 차, 좋은 집 이런 데서 살 것 같고 FM처럼 진짜 살 것 같은데 뭐 다마스. 다마스 끌고 다니. 아, 다마스를 자기 캠핑카로 개조해서 그걸 끌고 다니고 그 차를 주차하고 거기 차 위에 올라가서 차 천장에서 막 매운탕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 즐기면서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막 문 열면 암벽 있는 집에서 살.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자기 퇴직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 집을 자기가 지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집에 와서 우셨대. 슬픔의 눈물이야? 복합적인 거겠지. 이 집 샀냐면서. 아들 키워가지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네, 그리고 집에 한쪽 벽면이 다 어항이고 막 그래. 아무튼 신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남다른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약간 자기 진짜 행복을 쫓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그 표정이 그런 거지. 극락가는 표정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약간 꾸며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다음 주제가 뭔가? 아니 나 권예진을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생각 중에. 맞아. 뭔가 날듯 난 없어. 날듯. 너네가 가장 많지 않을까? 서로 느낀 점이. 근데 얘가 그런 걸 안 느껴서 그런가? 맞아. 일단 권예진은 이게 막 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긴 힘든데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되게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아. 오. 예를 들어. 그게 어떻게? 주장이 됐든 감정이 됐든 되게 잘- 맞아. 되게 잘 꺼내놔. 맞아.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너 블로그 댓글 이만큼 쓴 거 보고 가끔 놀란 적 있었어. 난 내가 잘못 쓴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약간 안 참는다기보다는 안 참고 꺼내놓는다기보다는 약간 애초에 참을 거리도 없는 그냥 꺼내는 게 약간 디폴트인. 원래 그런. 어 다행이다.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별로 구김이 없어. 맞아. 그래서 놀리는 장난을 치기 좋지 서로. 구김이 없으니까. 약간 꼬인 데 없으니까. 그치. 장난을 쳤을 때 약간 그걸 진짜로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 편한 게 있어. 대할 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나 감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그게 고김이 없는 거랑 일치하는 거 같아. 그러면은 내 성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진짜 질문 뒤지기 어려운 거. 진짜 내 어렵다. 성격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싫은 거, 고치고 싶은 거부터 하자. 그러면. 고치고 싶은 거? 나는 그게 있어. 이만 하면 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좀 많아. 타협하는 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재수 때라 그랬잖아. 그게 이거랑 조금 유사한데 내가 고3 때까지 가장 머릿속으로 많이 했던 생각이 이 정도면 됐지 그거여가지고 그걸 재수 때 많이 고쳤어. 제가 고3 때가 이 정도 됐다면 재수 때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 이 정도 됐어. 그러니까 요즘 다시 또 다시 그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좀 돌아가야겠다라고 항상 요즘 생각하는 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버리고 조금 더 좀 더 채찍질하고. 끝날 때까지 더 끝까지 하는 거? 더 독하게. 어. 맞아, 나도 더 독해지고 싶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 욕심이 없는 편이야? 없는 편이야. 나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의문을 느낀 적도 있어.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욕심이 되게 많고 야망이 있는 친구였는데 욕심이 많은 게 나쁜 거니. 욕심이 많아서 그걸 이루면 그건 욕심이라고 안 하지 않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랬어? 아니
너네 어릴 때 나랑 생각이 똑같아서. 아 진짜? 나 진짜 욕심이 많거든.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일생일대 고민일 만큼 욕심이라는 걸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진짜 왜 욕심이 나빠? 라고 화를 낼 만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아, 그치. 응. 욕심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 응.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빠도 나한테 그랬고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욕심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응.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이제 동력 삼아서 이루면 된다.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욕심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가 나한테서 욕심이 많은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겠지. 의외다. 나는 아직도 내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기 혜준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남이 꼬집고 싶었지. 그리고 욕심이 많은 게 내가 생각해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때 좀 충격이었어. 아, 그래서 내가 마침 그 친구가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고 그래서 아, 내가 욕심이 없고 어디에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좀 나중에 뭔가를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그때 어릴 때 했었던 거. 근데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없는 욕심을 일부러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맞아. 너는 어떤 편이야? 어차피 안 되더라고. 욕심이 좀 있니? 아니 나도 그렇게 막.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거는. 진짜? 난 돈 많이 벌고 싶어. 너는 무력도 별로 없어? 나 무력 없어. 그래? 근데 이게 내가 풍족하게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부족한 걸 몰라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이거랑 비슷한데 그 부족함 없이 자란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뭐 영화도 항상 2D만 보는 게 아니고 IMAX가 큰 지출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저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비슷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게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난 막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줄 알았어.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나는 내가 한평생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 고깃집 가서 2인분을 시켰는데 뭔가 아쉬워. 그러면은 1인분 정도 주저없이 시킬 수 있는.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 나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특히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이 있을 때 특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거 같아. 돈 너무 중요하지 사실. 근데 난 돈에 대한 감각이 애초에 없어. 그래서 흥청망청 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없어. 키워야 해. 돈에 대한 그거를? 공부해야지. 그치. 돈이 그만큼 중요하긴 하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한테 좀 영향을 준 것 같은 시기나 뭐 사건이 돼도 되고 그런 화장실. 화장실 갔다. 저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래도 예전에 성밥이나 막 이런 거 억지로 찍었을 때 영상 지금 보면 재밌겠지? 재밌지 지금 보면. 아니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는 가끔 봤어. 오디오가 풀렸잖아. 오디오 방송. 아, 서버? 그래서 그거를 다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해. 나는 나중에 보면 되게 유치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하기 좀 꺼려하는 게 있는데 기록해놓으면 어쨌거나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는 일단 7살 때 내가 아까 유치원 일찍 들어갔다 했잖아, 형 때문에. 되게 밑으로 내려가면? 7살 때 근데 내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형은 이제 초등학교로 갔어. 나만 남았잖아. 짱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약간 내가 지겨운 거야 유치원이. 그 어린 나이에 지겨움이라는 걸. 형도 그 살짝 그걸 알 만큼 다 알았다. 그치. 형도 없고 내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얘기하기를 유치원에서 배운 거 다 배웠고 동요 다 알고 새로운 게 없다. 다니기 싫다 이렇게 했대. 저게 7살 애한테 엄마. 말을 나 이제 동료 배울 거 다 배웠어. 그만하고 싶어. 이 저 살짝 지긋지긋한 그거잖아. 동료. 그 에브리띵 에브리 오레몬트 딱 저거야. 아 그래? 난 더 이상 알 게 없고 궁금한 게 아. 없으니까 이 세상 뜨겠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조조 투바키인가 그거였네. 너 그 베이글이구나. 그때 내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 알겠다 하고 요구르트 마실 만큼 마셨어. 어머니는 대단하시다. 알겠다 하고 나를 유치원에서 이제 뺀 다음에 유치원 졸업을 시켜놓고 그 1년 7살 1년 동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랑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 좋은 데 가서 이젤 펴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문화센터 다니면서 막 찰흙 공예 내가 어렸을 때 공예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그림 수업도 듣고 그 1년이 되게 엄청 행복했어.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첫 컴퓨터를 사줘서 그걸로 해리포터 게임을 한 게 기억나. 집에서는 해리포터 게임하고 엄마도 그때 한창 일하시다가 이제 1년 쉬기로 하고 딱 나랑 해야겠다 하고 일을 쉬시면서 엄마도 놀았거든. 같이. 그래서 이모 막 집에 놀러 오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모랑 엄마랑 수다 떨면 나는 옆에 가서 해리포터 게임하고 그게 아닌 날은 날씨 좋은 날은 나가서 그림 그리고 그 1년이 되게 아직까지도 약간 나한테 약간 자양분이 된 느낌? 힘들 때 약간 생각나면 기분 좋아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부모님이 너를 진짜 존중하셨다.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 그치, 그게 만약 상황이 안 돼서 어머니가 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너가 뭘 안다고 그치. 다 안다 소리를 하냐. 다 너 이놈 새끼야 우리 집에 무슨 타이밍도- 건방지게 어디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뭐 항상 이제 같은 곳에 나랑 형을 보냈는데 형은 초등학교로 찢어지고 나는 하니까 그게 이유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7살 때가 기억이 났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 게임을 똑같이 다운받아서 해봤었어. 그 무슨 게임인지 아니까. 그게 안 왜냐면 생각도 있어? 왜냐면 해리포터 게임이라고 해봤자 물론 되게 시리즈가 많겠지만 그 중에 이제 연도랑 이런 거 하면은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해봤는데 그때 생각나고 좋더라고. 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게임은 그거밖에 없네. 백구? 기억나네. 하얀 마음 백과. 어. 그때는 그리고 막 치킨 시키면 게임 CD 같이 주고 막 그랬었어. 진짜? 응.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서는 좀 영향력 있는. 넌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먼저 얘기. 난 아까 얘기했지, 재수할 때. 그럼 10대 때는 뭐 없어? 10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그 학교 다니는 재미로 다녔어. 그러니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때. 선명히 기억나는 건 당연히 많지. 뭐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축구하다고 맨땅에 헤딩해서 응급실 간 것도 있고 뭐 그런 기억 되게 많아. 진짜 맨땅에 헤딩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이제 성식 시간에 체육하다가 축구하다가 우리 반 골키퍼에는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제 맨 땅에다 내 머리 이렇게 박은 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내가 기억이 잘 없어. 그 찰나의 순간 내가 그 찍고 나서 내 친구들이 나한테 한 말은 내가 그때 무슨 물 마시라고 내가 나한테 물병을 줬는데 내가 물병을 뭐 집어 던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어낸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은 기억이 잘 없어. 그리고 그때 그 고2 때 담임선생님이랑 손잡고 택시 타고 응급실 가가지고 뭐 CT 찍고 MRI 찍고 뭐 그랬지. 그런 기억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는 기억 많아.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막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를 만든 어떤 양분이었던 거지.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는 재미로 그냥 살았어. 그때는 난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학교 가서 애들이랑 놀고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자하는 것도 난 재밌었어. 애들이랑 야자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야자를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막. 근데 이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이제 변곡점이 이제 재수된 거지. 나는 그때 엄마가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나는 그때 그거에 대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항상 보면은 초중고 다 1학기 때 성적은 되게 좋다. 2학기 때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그것 때문에 반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서 1학기 때는 성적이 좋았다가 2학기 때 이제 떨어지는 게 초, 중, 고 내내 그랬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럼 너 재수학원이 좀 멀리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동네 얘가 이제 다니는 재수학원이 내 고등학교 애들 다 거기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고등학교 4학년 느낌처럼 된 거야. 내가 만약 거기 갔으면은. 근데 이제 거기를 안 가고 이제 나는 좀 1시간 거리에 있는 재수학원 갔지. 그래서 막 학원 7시 반까지 가야 되면 나 6시에 집에서 나가고 그랬어. 학원 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했거든. 아이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말 진짜 막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 입에 거미줄 친다라는 느낌을 내가 그때 처음 받았어. 이게 말이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온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치.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쯤에 내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조금 소문이 나서 그때 조금 친해지고, 아무튼 그 1년을 내가 그 알차게 보내고 끈기 있게 보내서 재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게 나한테 가장 큰 경험이었지. 결과까지 또 따라줬으니까. 결과가 좋은 것도 좋은 거였는데 내가 그 1년 짧지 않은 시간을 뭔가 흔들림 없고 내 목표에 집중하면서 태도적으로도 되게 완성된 태도로 공부에만 집중해서 뭔가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게 내 자부심이고, 그리고 내가 그때 이거 딱 느낀 게 내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더라도 그때처럼 마인드로 하면은 뭐든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딱 했어. 이렇게만 하면은 뭐든 할 수 있겠다. 딱 그때 깨달았지. 근데 이게 살짝 딜레마인 게 어찌 보면 나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 내가 답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답지에서 원하는 수준은 이 정도야. 근데 지금은 나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없어. 가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간극을 내가 지금 메꾸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인 거야. 맥락이 비슷하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맞아. 기준치를 그만큼 올려놓은 게 재수 때였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제 주변에서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CPA나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느끼고, 나는 절대 저걸 하지 않겠다고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면, 난 다시 이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어. 왜냐면은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지금. 뭐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재밌고 지금 재밌는 거 다 많은데 이 정도까지 하려면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돼. 근데 난 그걸 지금 포기할 자신이 없어. 이 정도까지 하면 나 성공할 걸 알아. 근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자 기간이었지. 재수가. 아직도 나 그때 썼던 플래너를 봐. 재수 때 플래너 나도 가지고 있어. 책상 서랍에 이만큼 있어. 보다 보면 재밌어. 내가 치열하게 살았거든. 다들 재수 때를 많이 인생 전환점으로 꼽더라. 그때만큼 치열하게 노력한 경험이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또.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 맞아. 그만큼 열심히 살기 힘드니까. 시간이 일단 20살을 그냥 갖다 바친 거니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재수학원이 고려대학교 근처였거든. 5월에 이제 축제 시즌이잖아. 나는 이제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펑펑 터지는 소리 들려. 폭주 터져. 그리고 주말에 학원에서 자습을 하면은 밥을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됐어. 근데 그때 축제 시즌인 거야. 이제 막 연고전하고 막 애들 막 어깨동무하고 막 다니는데, 이제 나랑 재수학원 친구들 진짜 눈치 보면서 치킨집 가서 치킨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야 우리가. 그때 딱 기억이 나. 그때 공부 열심히 했고 다짐했지. 생각해보면 취준하면서 막 누가 먼저 취업하고 이제 친구들이 약간 다른 세계로 건너가고 하는 게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근데 뭔가 재수 때는 진짜 절반이 이제 완전 다른 그치. 세계로 가는 그 나만 소속감이 없는 그 느낌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지금 나는 오히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나는 그 생각을 안 했어. 왔어?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을 방해했군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얼른 아 괜찮아 괜찮아. 촬영하십시오. 섞어질게요. 우리 금방 마무리할게. 아니 천천히. 와 멋지다. 마음 좀 그랬지. 혼내지는? 나도 학창 시절에는 별게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되게 운이 좋은 학생이었어서 모난데도 없고, 그리고 좀 내가 좀 다방면으로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학생 때는 약간 다방면으로 잘하는 애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고. 그치. 과목도 여러 개고. 나도 나도 약간 그런 편이었어. 너가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 너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야. 숟가락 얹어버리. 그래가지고 학생 때는 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행복했어.
뭐 전성기 얘기하는 할머니 같이 얘기하지 말고 좋았지 그때. 왕년 얘기하는 할머니처럼 얘기하고. 왕년에 나갔지. 그런 어떤 예진이는 다 잘해라는 인식을 받는 점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난 다 잘해. 아니 왜 이거 버그인가? 나 왜 다 잘해? 왜 다들 나를 질투하지? 약간. 아, 약간 이거 하니까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과학의 달이라고 4월이 과학의 달이라고 맞아. 4월에 과학 관련 행사를 막 했었어. 맞아. 나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렸으니까 항상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를 나갔단 말이야. 그때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나는 막 화실도 다니고 이랬거든. 화실을 다니니까 내일 그리기 대회가 있다. 그럼 이제 화실에서 그 전날에 같이 선생님이랑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떤 거 그릴지 미리 정하고. 그래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정해서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학교 가서 그걸 그리잖아. 그러면은 그리기 대회를 하는 애들 중에서는 물론 나같이 약간 욕심을 내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애들도 있기 마련이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와서 내가 그린 아이디어를 이제 똑같이 베끼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똑같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어 매년. 근데 처음에는 나도 속상했겠지. 어렸을 때는 완전 어렸을 때는 처음 그걸 겪었을 때는 속상했는데 그거를 엄마한테 말했는지 뭐 화실 선생님한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토로했을 거 아니야. 이걸 그리면 애들이 자꾸 베낀다.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누군가 널 베낀다는 거는 그게 마음에 들고 잘한다는 반증이다. 무슨 영웅 서라토 말해. 내 학창시절 뺏겼어. 아니 그래서 그거를 근데 듣고 나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약간 애들이 베낄 때마다. 뭐랄까 저게 내가 보면 지금의 오리진 만드는 양분인 느낌인데. 양분 중에 하나야? 응. 그게 좀 기억에 나더라고. 몰라. 아무튼 너 예전에 학창시절 나 망쳤어. 내 학창시절 네가 뺏었어. 왜? 난 내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가져라는 예진이가 나의 컨셉인데. 근데 나는 저거 그림 그리기 대회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못 갔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저런 과학 상상을 그리게 되고 있잖아. 그러면 복도에 이제 내 그림이 잘 그렸다고 걸린 거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딱 그 멈추더라고. 고학년 아. 되면은 왜냐면 4학년 때는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맞아. 그때까지는 맞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나는 그냥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먹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눈에는 이뻐 보이고 실제로 뭐 결과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게 실제로 입상까지 됐는데 초등학교 딱 4학년 되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나타나니까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과학상상 그림처럼 상상되는 그 그림이 딱 나오는 거야. 와 개쩐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것이 재능의 차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맞아. 포인트가 있지. 생각해보면 나도 다 잘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다 열심히 하는 애였던 거야. 음. 다 착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하는 게 어릴 때는 먹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안 먹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이거였어. 뭔가 학창시절을 무난하게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니까 나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자라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시기가 되게 늦게 왔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게 되게 늦게 왔던 것 같아. 너 막 우리 전에 영상 찍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무난하게 잘 보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맞아. 아니고 비슷한 얘기 했을 또 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결점이 있고 트라우마나 뭐 자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라고 부족 하지? 같은 점? 컴플렉스 같은 게 있거나 고민하는 지점이 깊이 있었던 사람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었겠다. 그 사람들은 그걸 파고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고 자기만의 기조를 정해서 가는데 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어. 근데 초중고 다 그랬어. 잠깐의 어떤 좀 흔들림은 있었을지라도 질풍노도? 사춘기를 다 약간 나는 사춘기 엄청 조용하게 보냈거든. 나도 조용하게 보냈어. 근데 뭐 잠깐 흔들림은 뭐야? 약간 경쟁자의 등장 아. 정도. 라이벌의 등장 이런 거. 그 정도는 있었어도 막 크게 막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항상 없었고. 나도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재수라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까먹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난 사춘기 내가 겪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별거 없었어. 아무 생각 없이 컸어. 어렸을 때는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한 게 그 계기가 있어? 약간 너무 무난하게 살았구나. 취준.
취직 때. 왜냐면 내가 방송국 취업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신방과도 복전하고 방송국 활동도 했고 인턴도 방송국에서 했고 했는데 내 이력이 내가 봐도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면접관이어도 나를 별로 안 뽑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력이 너무 모범적이라. 왜 막 면접 보러 가면 옆에 막 저는 막 십수년간 바이올린을 켜왔는데 막 손에 땀이 차는 병이 생겨 그것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뭐 이 방송국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실제 그렇게 대답한 사람 있었어? 뭐 비슷한 맥락이 있었어. 답변 개쩐다 진짜.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 이력도 되게 특이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성격이 독특하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누군가 칭찬할 만한 관점이나 가치관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남이 보기에도 나는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애처럼 보여서 재미없어서 안 뽑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했지. 근데 지금은 그 시기도 좀 지나서 그 나는 그 전에도 너가 막 주관이 없다거나 소신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주관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게 아니고 취업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이. 내가 공략하던 취업시장에서 먹히지 않았고 맞아. 그리고 뛰어나려면 진짜 오상진 아나운서처럼 아예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버리면 또 경쟁력이 될 텐데 내가 FM 끝판왕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20대 때는 나중에 방송국이지 당연히 방송국이지. 다방면으로 나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줬어. 미완성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우당탕탕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좀 웃긴 게 내가 아까 재수 때 이만큼을 내가 했는데 이만큼까지 못 간다 그랬잖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느낀 즐거움과 어떤 보람과 여러 감정이 이만큼까지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에 나는 이만큼까지 감정 느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 이후에 한 모든 활동들은 단 요 정도? 절반 정도? 이만큼의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 이후에 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한 모든 게 다 뭔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많이 못한 것 같고 그 정도로 그때의 그 활동과 행동과 인간관계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해. 방송국. 약간 보람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면 너 어떻게 바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바꾼 게 아니야. 그냥 즐거웠어 그 생활이. 내가 너한테 얘기했냐? 나는 보도부가 기자인지 모르고 들어갔어. 나는 보면 너는 그냥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기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는 방송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걸 썼거든. 이 얘기 몇 번 했어.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53기 편성부장 누나가 이제 와서 이렇게 뭘 쓰라 그랬어. 나는 그때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몰랐어. 그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뭐 제작부가 있고 아나운서부가 있고 기술부가 있고 보도부가 있대. 일단 내가 아나운서부도 아니고 기술부는 관심이 없었어. 그럼 남은 건 제작부랑 보도부인데 제작부는 뭐예요? 그래서 글을 쓴대. 전 글 쓰는 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보도부 써야겠네 하면서 그냥 보도부 그냥 쓴 거야. 근데 보도부가 기자라는 걸 면접장에서 알았어. 아 그때 그 우리 면접 보기 전에 막 이 알려주지. 시험? 막 그런 거 보잖아. 거기서 뭐 보도부로서 취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쓰라고 했던 것 같아. 취재? 이거 기자야? 생각해 보도 그럴까 이게 기자구나. 그리고 이제 면접 들어가서 그 막 54기 누나들 53기 현정 누나랑 질문했던 거 들으면서 이게 보도부 이게 기자구나. 나는 그때 알고 방송국에 들어간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방송국이라는 집단에서 있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방송국이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다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때 한 활동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걸 그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즐겁지. 지금은 막 그때처럼 막 밤새서 뭐 편집해라 뭐 네 시간 할애해서 뭐 해라 절대 못하지. 그냥 그때는 그거에 미쳐 있었던 상태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17년까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한 활동이 다 이만큼 만족감을 못 주지. 그때 그렇게 재밌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20대 때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거야. 지금 아직까지도 뭐 취업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 많이 소재로 하려고 하는 게 그때의 경험이기도 하고
방송국에서 뭐 이거 했는데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맨날 얘기하는 거야. 맥락이 되게 일정한 것 같아. 다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우리가 먼저 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한테 영향을 어떤 일들이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잖아, 순서가. 근데 하종민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때 기준치가 되게 높기에 지금의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수할 때 그게 약간 발현이 돼서 그 맥락이 약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 권예지한테는 그래서 궁금한 게 어쨌거나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러면서 약간 무난하게 형성된 것 같은 그런 거를 너가 한 번 겪고 나서 지금은 나아졌다며. 지금은 그러면은 그 반대로 행동하는 중. 아니 전혀. 내가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엇나갈 수 없고 갑자기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인정하게 된 것 같아. 그게 너다? 이게 나의 행운이야. 이게 나의 행운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못 갖는 관점이 있고 성격이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을 겪으면서 배울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못 가질 건 많아. 그치, 많지. 받아들이게 된 거네. 어. 하중민도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너도 그때만큼 열심히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 이유가 약간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들 때문이니까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사는데 한쪽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완전히 편안하지 않지. 완전 편한 게 아니지. 차라리 그 내가 순하게 살면 신경 안 쓰지. 근데 아직까지는 내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그럼 20대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야? 나? 얘 언제지? 얘기 안 했잖아. 지금 우리가 벌써 28이구나. 20대 후반 완전. 내가 20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8이면 뭐 할 수 있겠네. 하고도 남지.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래도 난 취업 준비를 꽤 오래 했고 취준. 기록하는 거야? 그때 가장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라 그리고 뭔가에 대한 실패 경험은 난 처음이었어. 너희는 재수를 했잖아. 근데 나는 대학을 진짜 운 좋게 왔어 사실. 그래서 그럭저럭이 아니야. 난 진짜 운 좋게 왔어. 그래가지고 운 좋게 왔고 그 이후에 뭐 크게 실패한 것도 없이 방송국도 너처럼 되게 즐겁게 했었고 근데 크게 실패해본 거는 취준 때가 처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도 아니고 뭐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겪어나가느냐에 대한 연습을 취준 때 긴 시간 동안 했던 것 같고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남들이 보기에 나도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또 그때 난 처음 배웠던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항상 나는 꽤 괜찮았고 난 다 잘하고 막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연습이 안 돼 있던 사람이었는데 취준 때 처음으로 좀 그런 연습을 좀 했. 계기가 된 거네. 야, 나 기억나. 얘가 그때 서울대 입구역에서 방송 그 관악 FM 할 때 그때 그럼 가는 김에 뭐 밥이나 먹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약속을 미뤘나 그랬어. 그 시기에 너가. 그럴 때가 있었어? 얘기를 듣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너희랑 다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한참 우리 놀러 다닐 때 차 타고 그때만 해도 나는 계속 받아들이는 중이었어. 그 다 극복하고 난 후가 아니었고. 근데 너희랑 만나면은 그런 일상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야. 뭐 취업 준비가 어떻고 막 나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꺼냈는데 그런 얘기를 안 꺼내면서 만나서 놀고 하는 자체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어. 근데 그때는 살짝 좀 몰라서 얘기를 안 꺼냈던 것 같아. 맞아,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모르고. 너가 뭐 얘는 원체 뭐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고 너도 그때 뭐하고 지내는지 그거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먼저 질문을 안 던졌던 것 같아. 요즘 뭐하고 지내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처음 드라이브 간 게 2021년 9월이거든. 추석 때. 근데 2021년도 나한테는 그때 최악의 해였거든. 2021년 나한테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때 그 9월에 그 떠난 게 어찌 보면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된 거지.
그때 그거 갔다 오고 나서부터 블로그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고. 음. 2021년 한 상반기까지 진짜 힘들었다가 그때 9월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나아진 거지. 그리고 이제 2022년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마무리 전 마지막 질문. 너 얘기해야지. 맞아. 뭐 너 20대 20대? 우리 엄청 넘어가. 나는 근데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7살 얘기만 했나 내가. 그러고 초등학교 얘기하고 권예진 얘기할 때 몇 차례 더 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었다가 주목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과고 입시를 준비하게 됐지. 중학교 때 영재 교육도 받았고 근데 이제 과고에 못 갔단 말이야. 그게 나는 첫 차례였어. 오히려 재수보다 일찍. 말하자면 그때가 사춘기였을 텐데 중학교 때 약간 나는 중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놀러 가지도 못하고 대치동으로 막 학원 다니고 그랬거든. 그렇게 했는데 결과 안 나오니까 그때 약간 좀 나름 힘들었던 것 같아. 10대 때는 그랬고 그러고 재수하고 방송국 나도 방송국 유튜브 한 거.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나를 알던 사람은 내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놀라거든. 다 반응이 다 똑같아. 무슨 유튜브 하는데 약간. 근데 유튜브로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약간 이런 성격인 거를 몰라 해. 왜 이렇게 수줍음이 많냐, 왜 이렇게 낯가리냐. 역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20대 때 못했을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렇네. 그리고 운 좋게도 권예진이랑 시작한 학과탐구 인터뷰가 반응도 좋았고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싶다고 막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막 인터뷰도 해보고 그게 또 커져서 친구들이랑 뭐 브이로그도 하다가 프로그램도 나가고 하길 잘했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거지. 너는 성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 성격의 변화. 20대 초반에 그렇게 약간 변화라기보다는 내가 약간 좀 다른 지점이 있구나, 다른 지점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도 물론 이런 얘기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남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잖아. 방송국을 하면서. 굳이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내 얘기가 어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겪으니까 그때 생각을 한 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 맞는 말이거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정도가 그 정도로 나랑 가깝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사실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잖아. 그게 되게 그 이후로도 내 어떤 정신건강을 지키는 되게 큰 하나의 축이 된 것 같아. 하나의 기둥. 그러니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치? 응. 맞아. 그 생각이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리고 20대 초반보다 많이 다정해지고 사회적으로 변했어. 너는 그럼 20대 초반과 지금 성격 차이는 없어? 있어? 20대 초반부터 봤잖아. 없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권예진도 약간 포기할 줄 알게 된 것 같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막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놨어. 그때보다. 그게 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비단 나뿐만이 아니더라도 봤을 때 뭔가 그때는 좀 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약간 모두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나이를 좀 다 먹을수록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하정민도 특히. 하정민이야말로 별로 변화가 없지. 아니 나는 그때는 마냥 해맑은 편에 속했다면 지금은 해말 같다고? 그러니까 해말 이건 이쪽이 해말 같지. 그러니까 해맑다기보다는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어. 아. 그때는. 지금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종민이는 그래도 혜준이랑 원래 친구로 지냈지만 종민이는 진짜 후배로 만났잖아. 근데 왜 방송국에 가면 항상 그런 후배 있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괜히 말 한마디 더 시키게 되는 그런 후배. 괜찮나 싶어. 그거는 내 그냥 기본 표정이었고. 근데 말 시키면 아무 일도 없어. 말 너무 많아. 나는 그 표정이 즐거운 표정이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방송 너무 즐거웠다고. 그게 즐거워하는 표정이야. 나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조금 좀 많이 낙관적이었고 생각이 많이 없었어. 어떤 내 미래나 내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생각이 좀 너무 많지. 고민도 좀 많고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좀 센치해진 게 좀 커진 것 같아. 같은 맥락이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이랑 타협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타협 안 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 계속 낭만을 유지하는, 낙천적이고 계속 케어하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셋 다 완전 타협으로 갈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거 약간 공통 질문으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 목표 같은 건가?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금액을 얘기해도 되고. 금액?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정신적인 거든 다방면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유 있는 삶. 응. 좋은 목표다. 되게 많은 걸 아우를 수 있는 목표다. 그래서 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조금 계속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최근에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매일 3km씩 뛰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뛰다 보면은 내가 뛰는 곳이 이제 방학천이라고 해서 천 근처야.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 애들이 그 막 천이 되게 얕으니까 거기서 물 잠글 치고 놀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되게 최근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 왜냐면 걔네가 이렇게 놀다 보면 나한테 물이 튀기도 하고 내가 뛰는 게 방해받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러다가 순간 짜증이 났다가 다시 조금 한 1, 2분 정도 있다 생각해보면 내가 왜 짜증이 났을까? 마음에 여유가 왜냐면은 내가 다른 시기에 좀 내가 여유가 있는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 걔네를 봤으면 어땠을까? 없다. 오히려 와 재밌게 잘 노네 애들 여기 놀기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겠지. 근데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꼭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자. 마음으로 심적으로든 돈이든 시간이든.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뭔가 바쁘게 가던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 시간을 미룰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야겠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좀 여유 있는 사람. 시간이든 돈이든 정신이든. 근데 짜증 난 순간에 내가 왜 짜증이 났지 돌아볼 정도면 나는 이미 여유 있는 사람 그치. 같아. 아니지, 짜증이 난 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야. 아, 순간적인 화야 날 수 있지.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격 파탄자로 난 어디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인 거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은혜지 말대로. 맞아. 은혜지는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계속 나는 좀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배우는 사람. 그게 뭐 진짜 학문이든 아니면 뭐 취미생활이든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늘 좀 반가워하는 사람이고 싶다. 귀찮아하는 사람 말고. 그러려면 강인한 체력과 이렇게 골골대지 않고 체력을 길러서 다음을 보자. 그렇군. 배우는 사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성장형 인재네, 성장형 인재. 우상향의 삶. 맞아. 나는 완벽하니까. 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기 위해서 배워야 돼. 그 학부생이 제일 많이 맞아, 나 지금 그 상태야. 28년을 그렇게 살았어. 평생 바친 교수님을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 지금 한낱 학부생이야. 나는 약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평범함의 가치랑 비범함의 가치를 둘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 골라서 그런 삶을 살 거고, 삶의 목표는, 삶의 형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부탁받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탁받는 삶을 살고 싶어. 다 너무 중요하다. 다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 너의 미래도 그렇고 너의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내 이상형도 약간 그게 있거든. 서로 의지하되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한테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다. 그런 관계를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편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진짜. 어렵지. 결국 하정인이 말한 여유도 그렇고, 그렇게 되려면 배워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어쨌거나 지향하는 바가 디테일하게는 달라도 방향 크게 놓고 보면 다 좋은 삶을, 좋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셋이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죠? 오늘부터 말하자면
나도 준비를 많이 안 했거든. 왜냐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지금 준비 없이 해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불렀는데 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걸 느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기에는 우리가 셋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서 얘기하는 게 많지. 매끄럽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법 다양한 얘기를 한 첫 시도가 된 것 같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게, 원래 너네랑 사실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연애 쪽인데. 나 오늘 많이 망설였다. 거의 내 인생의 80%는 연애로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빼고 얘기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사실 너가 20대 얘기할 때 연애 얘기할 줄 알았어. 미안하다. 연애 주제로 나중에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연애를 빼고 얘기했어도 오늘 너희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약간 뭐가 돼? 이거 보는 사람도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나중에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어? 난 재밌었어. 요즘 대화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 수다 떨면서 푸는 스트레스가 몹시 커. 그래, 맞아. 맞아. 진짜 근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하는 수다가 중요해.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차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게 많아서 놀랐어 나는. 그리고 그 주제로 얘기를 별로 못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걸로. 어쩜 이렇게 다르냐 느끼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유달리 뭔가 비슷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 뭔가 마무리 시그니처를 정해줘. 얘 맨날 마무리 시그니처 정해달라고 그런다. 원래 너 마지막에 시간이 어떻게 정하고. 하지? 그거 그냥 네임사인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내 영상에서. 지금까지 홍래준이었습니다 이랬어? 지금까지- 심야영화였습니다 이랬어. 아니? 이제 학과탕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번 해주면서. 아 맞다. 그거 너랑 처음 정해서 그걸로 계속 끌고 왔어. 맞아. 뭘로 하지? 근데 약간 사적인 대화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사석에서 할 만한 대화를 하는 게 컨셉이니까 그냥 일어나자. 좋아. 좋다. 이거 마저 다 먹어.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대화를 너는 일어나. 난 먹을 테니까. 사장님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집에 커피 있나요? 아 집에 가야면 늦었어. 나 아메리카노 그냥 안 먹으면 되지.